최근에는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오늘은 환율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빼주고 일본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원래는 4월, 10월, 그러니까 1년에 2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 하던 18, 19년도에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19년도 이후에는 막 스케줄이 좀 뒤죽박죽이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제 6월, 11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환율 조작국이 지정을 했는지 살펴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최근에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단은 좀 빼주는 분위기,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던 나라들을 제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인도, 태국, 베트남, 멕시코를 제외를 시켜줬고요. 이번에는 스위스가 심층 분석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내려오고 일본은 아예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매수 개입하는 나라가 없기도 하고 또 글로벌 교역 요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 보는 나라도 없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안 빼주고 일본은 빼주고 약간 좀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서입니다. 약간 김새는 이유이긴 한데 요건을 한번 보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 다 되면 일단은 환율 조작국이 되거나 심층 분석국이 되거든요. 세 가지 요건이 뭐냐? 일단은 경상흑자가 자국 GDP의 3% 이상일 때, 그리고 미국한테 무역 흑자 보는 규모가 연간 150억 불 이상일 때, 그리고 달러 순 매수 개입이 11개월 동안 8개월 연속 GDP의 2% 이상 했을 때, 이렇게 세 개 다 충족이 되면 조작국 또는 심층 분석국이 되고 2개 이상이 되면은 관찰 대상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흑자 1.8%, 일단은 3% 안 넘었죠. 대미 무역 흑자 370억 불, 요거는 충족이 됐습니다. 달러 순 매수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충족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경상흑자 2%, GDP 2% 충족 안 됐죠. 대미 무역 흑자 680억 불, 요건 충족이 됐습니다. 달러 개입도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 일본도 하나가 충족이 됐는데 일본은 이제 지금 2번 연속 충족이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빼줄게 그런 거고요. 우리도 아마 이번에 하나, 다음에도 한 번만 충족이 되면 아마 그 다음번에는 우리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쏙 뺀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 제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일본은 빼줬다. 이게 모종의 뒷단에서의 뭔가 합의가 있었을 거다. 최근에 미국이 동맹국도 딱 줄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정말 더 잘 지내보려고 하나 보다.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채 사주고 환율 조작국 빼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입니다. 보시면 일본이 22년 한 해 동안에 미국채를 꽤 많이 팔았습니다. 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서 빼준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중국의 추이를 먼저 보면 중국은 13년도 고점 찍고 계속 이제 미국채를 스물스물 팔아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국제 정세, 외교적인 이유가 일단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시장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판 이유가 연준이 막 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 하락한다. 또는 국채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정신없으니까 일단 좀 팔고 보자. 그리고 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니까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이득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보자. 가격도 이 모양인데 이런 의미에서 일단 많이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 많이 해주잖아요. 빚도 많고 나라가 국채 많고 연준은 일단은 사주던 거 이제 안 사주고 있고 누가 미국채를 사주냐 다 미국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 수지표상 보면은 외국인들이 국채는 아니지만 미국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금리가 아예 높아져 버리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07년 이후 최고로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국채뿐만 아니라 거기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겠죠. 미국채를 제일 많이 사준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메리트가 있으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보면
보면 일본 투자자가 얼마나 해외 채권과 주식을 많이 사주냐 그런 트렌드를 보면 다시 해외 채권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연금인 GPIF도 해외 채권 투자를 늘릴 계획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금리는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미국채를 다시 앞으로 계속 사주려나? 사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번외의 얘기인데 일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 저금리를 예전부터 했고 해외 투자를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늘렸는데 물론 이제 이득 보신 분도 많죠. 근데 일본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많이 해외 주식을 쌓아왔고 오히려 팬데믹 때 해외 주식이 뻥 하고 오르니까 그때 해외 주식을 많이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우리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미 그 니케이나 일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면 너무 뒷북 같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실 때도 일본의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봄에 일본의 정기 노조 임금 협상이 임금 상승률이 3.8% 90년대 초반 이후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용 시장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주요국 중에 근속 연수도 제일 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경력직의 채용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지금 40%까지 올라왔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직 잘 안 하거든요. 이직해도 돈 많이 못 받고 근데 요새 분위기가 IT나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워낙 많은 데다가 여러모로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경력직을 채용하는 돈을 더 주니까 많이 또 이직을 하겠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그 흐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저성장을 탈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과거와는 다르게 눈에 띄게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이제 예나 강세 전망들 많이 하셨었는데 근거 중에 하나가 BOJ가 움직일 거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BOJ의 스탠스가 우리 일단 안 움직일 건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 일본 경제가 이 장기간의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자. 우리 저금리를 조금 더 유지하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이 그래 너네 그렇게 해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될 얘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BOJ가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투자 포인트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옌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나가 더 약세로 가고 돈이 막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일본 실물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나만 약한 게 아니라 그 돈들이 일본 실물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옌캐리는 예나는 약하고 일본 자산은 관심 없고 이런 거라면 지금의 트렌드는 이 예나 약세를 기반으로 일본 실물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예나는 싸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언젠가 일본이 진짜 이 저성장을 탈피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BOJ가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1년, 2년 내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또 경우에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한참 뒤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